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은 모란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가치, 여기서 말하는 모란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한다? 절대적 가치를 의미한다. 실현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에게 모란은 결국 봄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모란이 피는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또한 좌절의 시간이기도 하다. 화자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과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기다림, 서름, 절망, 기다림이라는 변화의 과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남성적 어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성적 어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 구절 되게 유명하죠? 무슨 법? 역설법. 이렇게 이제는 역설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무조건 거의 99.9%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란이죠.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고요.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소망의 대상이고요. 절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고요. 봄. 뒤에 나오는 요거 봄. 그 다음에 보람과 이미지가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니까 아직 모란은 피지 않은 거죠. 나는 아직도 이런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죠. 무엇을, 나의 봄을, 결국 모란 네 거를 뭐야? 이퀄 나의 봄 해서 소망, 희망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다리고 있을 때요. 화자의 태도는 결국 뭐다? 기다림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태요 무슨 어조다? 여성적 어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1행과 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뚝뚝 헐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세다. 그죠? 의태어고요. 음성상징어고요. 모란이 떨어져 버린 어떤 상실감이나 절망감을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비로소 소망이 좌절됐네. 아까 나왔던 아직과는 반대가 되는 단어예요. 봄을 여윈 서름, 왜 모란이 떨어진 것에 대한 슬픔, 잠길 테요. 핀 것도 못 보고 떨어져 버렸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여름이죠? 여름은 봄에 어떻게 보면 막바지고요. 봄이 사라지는 기간이고요. 가상적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공허감이고요. 다 없어졌잖아. 허무감이고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뭔데? 모란이죠.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상실감 내지는 서운함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톤이 안 맞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의심할 만한 점이 생겼습니다. 구의심이라기보다는 어찌 본다면 궁금함이죠. 왜?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굳이
5월이어야 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5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이 시는 굳이 왜 5월이라고 했는가? 5월. 도대체 5월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5월이란 봄의 끝이며 여름의 시작이다. 따라서 5월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되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성격을 상징한다? 그렇죠. 순간성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5월이라는 시어는 더욱 아쉽고 안타깝고 찬란한 미적 매력을 가진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는 5월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까짓거 모란 지고 말면 그뿐. 자, 이건 뭐야? 모란은 저도 모든 것을 모란 자체가 아니라 그 모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에 모든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미주의적 태도에 있다. 이때 유자는요, 있다 유자가 아니라 오로지 유자예요.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태도.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지면 내 한 해가 다 가는 거래. 말도 안 돼. 과장법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은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은 인생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울죠.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360날 울어요. 365일이죠. 슬픔을 360이라고 하는 360이라는 어떤 기간으로 이제는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슬픔의 정서를 계량화하고 있다. 모란이 필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어떤 느낌? 지리한 느낌. 와, 360일이나 돼? 라고 하는 거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해라는 표현과 360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해라는 표현과 360날은 같은 의미죠. 1년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느낌이 달라요. 그죠? 자, 이 한 해는 모란이 진 후 상실감 때문에 나날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심리라고 한다면 360날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는 한 해보다는 360날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리한 느낌과 안타까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마치 순간성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지루한 느낌, 긴 기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한양 늘 항상 always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행부터 10행까지는요. 모란이 지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슬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여전히 계속 어떻게 본다면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이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이고요. 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란한이에요. 하지만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1, 2행하고 맞물리는 뭡니까? 그렇죠. 수미상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행부터 12행까지 계속되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미적,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는 거였죠? 낭만적, 상징적이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수미상관, 수미상관,
상응 같은 말이죠. 수미상관과 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일단은 수미상관 볼까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즉 시적 화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식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서러움에 잠겼다가 하지만 마지막 행에서 뭐예요? 기다림의 의지를, 계속되는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적 구조 삥 한 바퀴 돌렸어요. 그죠? 자, 모란이 피기 전이죠. 이렇게 시작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모란이 피었나?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죠. 떨어질 때 서름에 잠겨요. 그리고 5월 어느 하루 그 무덥던 날 꽃잎이 시들어지니까 내 보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서름보다는 서운하게 무너지는 게 더 강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자는 다시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립니다. 즉 피기까지를 기다리는 게 정서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모란이 지는 거는 하강적인 정서를 보여줘요. 서름 무너졌으니 이렇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화자는 기다림에서 서름으로 서름에서 서운하게 무너짐으로 다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적 어조와 부사의 활용, 역설법 등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여성적 어조요. 그렇죠.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든가 섭섭해 우옵내다 내지는 뭐 잠길 테요 태요가 되겠죠.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옵내다 여성적 어조를 드러내고 경어체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하고 있다. 부사어는 뭡니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런 시어가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어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라는 게 있죠. 즉 아직 뚝뚝 한양과 같은 부사어를 활용하여 모란에 대한 기다림과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서름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설법 너무 쉽죠?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게 이제는 역설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직을 넣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으므로 찬란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망이 무너짐으로 슬픔이라고 표현했다. 더더군다나 화자는 슬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찬란한이라 시각화한 관념의 시각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설법을 사용하여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라든가 아니면 요것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도 우리가 화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360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란을 잃은 화자의 상실감의 깊이를 360이라는 계량화된 시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